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미국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갑자기 해고한 뒤에 생긴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해고한 연방수사국장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의 위협적인 트윗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말로 하는 백악관 브리핑을 없앨 수도 있다고도 트윗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국장을 해고한 이유 가운데 충성 서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나옵니다. 오레곤주 상원의원은 관련 청문회에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마피아 사이에 돈 세탁 연루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은 역대 어느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템파베이와 같은 신문도 나름대로 분석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긴장 완화에 주목하거나 북한이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등 세 가지 남북 관련 기사를 오늘도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와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국 언론과는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몰몬교회는 청소년과 보이스카웃과의 결별을 시작합니다. 프랑스 차기 퍼스트 레이디와 영국 총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션에 대한 열정과 실험도 두 여성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지금 2017년 5월 중순이 미국의 그 가장 큰 지난 한 70년 동안의 변화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나날들로 보입니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쳐서 구소련과 냉전을 겪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당연히 쿠바와의 여러 사태, 그 뒤에 이제 그 뭐 중국과의 수교,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거의 그 모든 나라에 미국식 그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물론 때로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자유와 평등, 동등하다는 이런 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가 쭉 그 이끌어가고 있는 재단에 돈도 주고 하면서 미국적인 가치를 세계에 심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굉장히 모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그럴까 저럴까 미국도 뭐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해야지 하고 인정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조금 분수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이 느껴지거든요. 뭐 여러분들께서 요즘 너무 바쁘시니까 뉴요커라는 잡지까지 읽으실 시간이 있는 분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5월 22일자로 나오는 뉴요커의 그 커버 사진이 이미 그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아마 세계 모든 나라에서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승객을 함부로 끌어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임스 코미 대통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그렇게 끌려나가는 사진을 잡지 뉴요커가 표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양복을 입은 채로 두 손을 질질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 홀웨이 사이로 끌려나가는데 끌고 나가는 사람은 미국의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고 그 법무장관 뒤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기장 옷을 입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장이 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그 미국의 모습이다 하면서
ejected, 그야말로 내쫓긴 것이죠. 그 10년 임기를 뭐 거의 보장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해고할 수도 있는 지금 미국이 이런 분위기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이 같은 그 커버 스토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한 장 달랑 그 자신의 오랜 바디가드였던 그런 사람에게 들려서 이 연방 수사국 그 헤드쿼터에 보낸 그렇게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시킨 것에 대해서 54%의 미국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지금 그 MBC 뉴스와 서베이 몽키가 공동으로 한 조사인데 결국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그 54%와 퍼센테이지가 똑같네요. 5월 10일과 11일 3,7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제 그 오차 범위는 2.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을 보면은 새벽 4시 59분 동부 시간으로였습니다. 모든 언론 브리핑을 없앨 수도 있다. 대신 다 그 백악관에서 작성해 놓은 브리핑을 배포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대리자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연단에 내세우기는 불가능하다 하고 느낌표를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게 지금 그 백악관 대변인이 계속 그 대변을 할 때 무리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변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 해군 뭐 예비군 훈련 받는다고 부대변인이 이틀 오늘로 사흘째거든요. 대신하고 있죠.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아주 그 저돌적이고 때로는 기자에게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브리핑을 즐겨했고 잘한다고 하더니 불과 이제 100일 조금 넘겨서 그가 이제 그 브리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나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어쩌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자 그 부대변인이 그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5시 7분에는 이 서면 답변서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까 하고 물음표를 3개를 찍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것이 날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해주고 기자들이 너무나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 FBI 국장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킨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백악관 기자들이 계속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백악관의 그 숲속에 숨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뭐 해명도 있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그 대통령이 이 같은 트윗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트윗을 그 하기 전후로 해서는 지금 그 해고된 연방수사국장이 무슨 말을 할지를 그 대통령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연방수사국장일 때는 말하지 않다가 지금 해고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때 대통령이 이제 그 인수위원회 그 인수 과정에 있었을 때 2번의 전화 통화를 했고 한 번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충성서약을 하라고 해서 노라고 답변을 했고 대신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 말하겠습니다라고 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대통령은 그 자신에게 충성서약하지 않는 것을 너무 그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때 무척 그 화가 났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오늘 아침에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다시 그 대통령의 트윗으로 돌아가면 동부 시간으로 5시 26분에 이제 바로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 연방 수사국장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저는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언론은 협박 내지는 위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reaten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메이 뭔가 언론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 했던 대화에 대한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야지 될걸? 이러면 녹음 테이프가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그럼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대통령 그 당선자가 그 인수 과정에서 연방 수사국장과 단 두 사람이 그 먹은 저녁이거든요. 비밀리는 아니고 비공개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비공개로 저녁을 먹으면서 아니 그 수사국장과 그 말하는 것을 비밀리에 대통령 당선자가 녹음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묘한 거죠. 어제 대통령이 이제 관련 인터뷰를 MBC 방송과 하면서 본인이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에게 3번이나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런 것들이라는 것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고 3번이나 물어봤었을 때 연방 수사국장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연방 수사국장이라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어느 부분은 그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때로는 연방 수사국장이 대통령보다 본인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오랫동안 수사국장을 했었던 사람일수록 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수사국장이 지금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연방 수사국장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는 대통령도 정말로 이상하고, 그렇게 물어봤었을 때 연방 수사국장이 답변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게 또 FBI의 룰이잖아요. 조사 대상자에게 당신도 조사 대상자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아닙니다를 말하는 것도 그 이상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지켜보고 있고, 게다 대고 또 대통령이 조지 오도넬에게, 그 텔레비전 그 퍼스널리티에게 당신과 내가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봤네 하고 또 그 트윗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 의견 일치라는 게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했다는, 왜냐하면 이 조지 오도넬 같은 엔터테이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할 때도 뭐 너무 살찌고 뭐 돼지 같고 뭐 피그고 빅 팻 피그다, 도대체 아무리 들춰봐도 안팎으로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 인신공격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로지 오도넬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냉혹했던 연방 수사국장, 그리고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차는 많이 그 흘렀지만 이제 조지 오도넬과 내가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있네, 이렇게 대통령의 어카운트로 트윗을 하니까 세계에서 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나는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이 연방 법무부 장관과 부장관이 그를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 그 레터를 썼기 때문에 그 권고하는 편지를 보고 해고를 했다 하고 하더니 하루 만에 그 편지 보고 해고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고하려고 했었다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오늘 아침에 그 MSNBC의 그 모닝쇼의 그 미카 브레진스키가 CNN 방송에 얘기를 하더군요. 나 CNN 방송 참 좋아하는데, CNN 방송 그 대통령의 켈리안 코네이 고문과 제발 인터뷰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치적으로 정말 그냥 쇼도 아니고 포르노 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켈리안 코네이도 그 FBI 국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니까 CNN의 앤더슨 쿠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또 그게 너무 뭐 섹시하다, 뭐 눈 굴림이 섹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하니까 오죽하면 MSNBC의 그 모닝쇼의 여성 진행자가 CNN에 제발 그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한 이후에 아무리 대통령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수습을 하려고는 하는데 수습이 지금 잘 안 되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CNN 방송의 이제 그 의회 출입 기자 데나 베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치 갓파더 스타일이다. 대통령이 저녁을 먹으면서 취임식 하기 전에
연방수사국장이 본인에게 충성한다는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아서 이것도 그를 해고시키는 또 하나의 씨앗이었다고 하면은 갓파더가 아니고 뭐냐.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던 스타일로 그러는데 미국 대통령은 FBI 국장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처음에는 뭐 스티브 배넌이다 누구다 하더니 지금 최측근 보좌관은 전에 오랜 동안 바디가드를 했었던 케이스 쉴러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믿는 사람. 바디가드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 18년 동안 함께 지냈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인생을 다 그 뚫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원래 그 뉴욕 경찰 수사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인가요? 그 말라 메이플스의 그 보호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괜찮아서 금방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케이스 쉴러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 데스크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집무실장,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뭐 미국 말로는 그 오벌 오피스 오퍼레이팅 그 디렉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믿을 만한 보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 해고할 때도 뭐 대통령이 누구를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케이스 쉴러가 그 해고장을 들고 이제 그 7블럭 떨어진 연방수사국 헤드쿼터로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도 바디가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어제 원래 이런 것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연방 상원의 그 청문회 과정에서 란 와이든이라는 오레곤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폭로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저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CIA 국장, 국가정보국장과 뭐 얘기를 질의응답을 주고받던 중에 연방수사국장 해고와 가장 관련된 것은 그것이잖아요. 핵심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는가. 이것은 꼭 한 번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론이나 의견이 분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때 지금 뭐 오일 머니를 기본으로 해서 러시아가 냉전 이전 시대에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리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 이 오레곤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폭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연방 상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의 회사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뭐 부동산 회사 또 무슨 융자 이런 것과 관련된 회사와 연관을 해서 돈 세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와 관련된 돈 세탁 관련 일로 사람이 살해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연방 상원에서 이미 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러시아 커넥션이라는 게 꼭 선거와 연관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란 와이든 그 상원 의원은 어제 그 역시 그 저녁에 MSNBC의 그 레이첼 매도우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지금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독일의 그 슈피겔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방수사국장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것을 화요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닉슨은 그 특별검사를 해고시켰던 때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프랑스의 중도 좌파 신문인 르몽드의 경우는 처음에는 또 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잘못 조사했다 해서 해고시킨다고 하더니 하면서 정말 웃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덜란드의 햇파루라는 그런 신문은 사기다. FBI 그 국장을 이런 식으로 그 해고시키는 것은 기만이고 아주
아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신문은 원래 좀 저항 정신이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가디안의 그 어피니언란의 로렌스 더글라스라는 사람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신문들 대체로 그 비슷합니다. 뭐 캐나다의 신문, 뭐 심지어는 뭐 신화, 뭐 홍콩의 신문들 다들 놀랄 만한 그런 그 일이다 하는 것이고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겠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조금 있으면 조금 그 깔볼 수도 있는 그 지경까지 그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얼마나 미국에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한국의 변화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는 그 한국 관련 기사는 대선과 연관돼서 이 내용이 좀 주목이 되는데 한국에서 아주 그 드문 기회 그 한국 경제를 그동안 그 오래 이끌어온 패밀리 비즈니스 이 재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그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뭐 요즘은 그 미국의 모든 그 언론들이 다 재벌 CH 뭐 A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를 한국말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소제목이나 큰 제목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이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사진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는 것 그 실렸는데 점차적으로 그러나 완전하게 개혁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제 그 재벌들을 보면은 삼성, 현대, SK, LG 그리고 롯데죠. 회사도 많네요. 삼성이 52개, 현대가 43개, SK가 77개, 규모는 세 번째인데 LG가 49개, 롯데가 회사가 72개가 있어서 GDP의 삼성이 4.1%, 현대가 2.4%, SK 약 2%, 1.8%, 그리고 LG가 1.6%, 롯데가 0.77% GDP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5개 회사가 GDP의 그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가 쉽겠는가 하는 얘기 뭐 늘 해왔던 고민이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재벌 시스템을 개혁해 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강조를 했습니다. 재벌이 국가를 가난해서 들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이죠. 다른 이제 조금 미국에서 진보적인 그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는 재벌이 국가를 가난해서 들어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지는 않죠. 경제를 많이 살리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이런 얘기를 더 좀 강조를 할 텐데 서로 다른 겁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월스트리트는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친비즈니스적이고 보수적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보수 정치인과 한국에서 로비 그룹은 아직도 이런 그 재벌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까?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삼성에 뭐 다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서 뭐 야권에서 대통령을 내기 전에 촛불 민심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그 분위기를 쭉 전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간단한 거는 결론이 오잖아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사소한 것은 뭐 얼만큼 있으면 통과가 되지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120표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60% 의원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되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은 될 수 있어도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소액 주주, 작은 주주에게도 결정권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금공단 같은 거 독립, 이것은 뭐 국가가 조금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이 이제야말로 정경유착 없어야지 된다. 그리고 외국 투자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가족의 오너십을 유지하더라도 좀 투명성은 더 지킨다던가, 뭐 LG라든가 현대 중장비 그룹 같은 경우는 SK도 마찬가지고요. 홀딩 컴퍼니에 이제 뭔가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홀딩 컴퍼니, 홀딩 회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더라도 다른 그 언론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만 다르죠. 미국에서 뭔가를 지금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고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정서가 바탕된 것도 확실하긴 한데, 그리고 하려는 그 의지도 굉장히 그 진정성이 있고요. 환경도 조성이 됐고, 그런데 그게 쉬울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도 아마 신문으로 받아보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게 신문인가요? 하나는 신문에 실렸고 두 가지는 지금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아침에 실린 기사인데, 뭐 신문 인터넷 가리지 않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려고 한다는 것,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드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게는 가장 가시돋친 외교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뭐 지난주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뭐 동맹국 미국에게 아무리 본인도 이게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무리하게 왔다 하고 얘기를 했어도 가져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은 또 사드 배치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치우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오히려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 하는 얘기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 인물도 사드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북한이 발표했잖아요. 한반도에서 외국 영향력 다 외국 쫓아내고 함께 통일하자, 군사작전, 군사 훈련, 한미 합동작전 중지하고 미군 철수하고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중국의 국영방송은 이제 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적인 활동도 하고 경제력 교류를 확대했는데, 외교 관계를 좋게 유지하자 하는 이 기본 노선, 굉장히 문재인 후보를 좋아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한 번도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큰 관심을 갖고 그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 시절부터 인권 변호사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 언론도 사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 같은 것은 안 하지만 서면으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한 것을 보면은 이제 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교과서는 이제 취소된 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중고등학교 한국에 한 5,500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 학교에서만 그동안 채택한다고 했었잖아요. 3가지 정도 준비했었는데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나 인기가 없어서, 그리고 그 한 군데에서도 학부모가 고소해서 아직 그 교과서 채택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표현하기를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전 군사 독재 대통령의 딸이 여러 가지를 바꿔보려고 교과서가 좌파 교과서다 해서 2015년에 만들었는데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제 없어지게 됐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한정적인 것이에요. 2015년만 하더라도 그때
누구죠? 그 김진홍 목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룹 등등 해서 이 교과서가 완전히 그 다 바뀌어야지 되고 바뀔 것처럼 했는데 참 쓸데없는 에너지만 쓴 거죠. 근데 쓸데없는 에너지는 아니죠. 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서 원래 그 정리가 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교과서는 무리하다라고 대부분 교육계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학교가 단 한 군데만 선택을 하죠. 학교가 많이 채택을 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어요. 그 청와대에서도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도. 근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의 지금 진짜 문제는 경제다. 뭐 사드가 이렇고 북한이 이렇고 하지만 젊은이들 부모도 돌봐야지 되고 조부모도 돌봐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여러 젊은이들과의 인터뷰도 실었고, 3개가 아니고 4개인가 보네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요즘에 뉴욕타임스가 요 몇 주일 사이에 한 열흘 2주일 사이인가요? 관련 기사를 3번째인 것 같으네요.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어도 노스코리아의 무역 그 수입이 늘어나는, 노스코리아가 그런 길을 찾았다. 누구랑 그렇게 했어요? 중국이랑이죠. 중국 단동에서 패션 시즌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백팩에 그 북한에서 달러만 받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7시간인가 6시간이군요. 배를 타고 중국 공장에 가서 공장장에게 10만 달러 전하고, 그리고 이미 그 배에 이제 그 자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원이라기보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료요. 천이라든 옷감, 또 그 단추 이런 것들 다 보내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그런 그 상표까지도 다 중국에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많은 거죠. 그 평양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 한 회사 인터뷰한 여성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런 여성만 하더라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북한에 가져다 주고 북한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팔고 하는 그런 것인데, 북한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해외에서 일하고 매년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송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해수역에서 뭐 해양 수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잘해서 7천만 달러 정도 수출해서 벌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중국과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런 것을 조금 눈치 덜 보고 할 수 있게도 됐다는 그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타임스 하면은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한국 대선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됐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 그 환경의 혜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뭐 삼성의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사람이, 부회장 같은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고 하는 이런 그 기회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큰 그 힘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또 그 아시아에서 그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뉴스가 있다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그 직전에 약간 그 미국과도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미국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태도의 그 변화를 보여줬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 인터뷰는 여러 언론에서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 하면은, 트럼프가 조심스럽게만 대한다면 관계가 이제 미국과 한국 세이브되는 것을 넘어서 더 좋게 강화될 수도 있다. 이거 어제 뉴욕타임스 사설이랑 똑같잖아요. 뉴욕타임스 사설을 이 그 템파베이 타임스가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잠시 뒤에, 제가 여자잖아요. 여자로서 프랑스의 차기 퍼스트 레이디, 또 영국의 여자 총리, 이 두 사람이 주목받고 있는 것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입장에서 포커스를 둬서요. 여자라고 여권 이런 거 아닙니다. 끝났는 줄 알았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던 그
역시 그 감시 기능 같은 것이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서나. 미국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PR 방송이 계속 대통령의 그 사위, 가족의 회사가 중국에서 비자 장사한다. 대통령 그 사위가 막강한 힘을 갖고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하고 시스터가 가서 이제 그런 그 연설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는 지금 그 대통령 사위 가족은 그 세미나 내지는 무슨 이벤트예요. 아무튼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투자 유치 이벤트에서. 자, 프랑스의 그 포스트 레이디와 영국의 테레사 메이요. 일단 뭐 프랑스의 그 포스트 레이디가 39살 때 15살 그 제자를 만나서 10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제자가 39살이 됐을 때 남편으로 한 10년 정도 살고 지금 39이네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브리짓 마크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취임식하고 포스트 레이디가 될 텐데 굉장히 그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스피치하는 것, 연설하는 것, 드라마 티처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었고 대중의 시각도 그 와이프로서 전달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남녀 차별, 나이 차별, 결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현대의 프랑스의 포스트 레이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아주 프레시한 에어다. 그리고 프랑스의 신임 대통령도 무슨 요즘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마초 스타일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 강조를 하면서요. 지금 64살이잖아요.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저 남자 게이일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 보이던데요. 그 다정한 뭐 눈길과 그 몸 터치와 이런 것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은요. 그래서 본인은 이 포스트 레이디 차기 진실을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도 되고 문지기와 같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의 와이프는 이슈를 정할 때도요. 선생님이었잖아요. 하니까 교육 못 받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혜택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와이프의 그 딸들 손주들도 다 컸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공약에 집어넣고 했는데 막상 이 그 프랑스의 미래의 차기 포스트 레이디는 미국의 미셸 오바마를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합니다. 전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남편이다 하는 그 컨셉을 갖고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남편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도 내 와이프 원하는 보이스 낼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여성이 뭐 집이 원래부터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마 자세히 지켜보시면 64세의 옷차림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꼭 남편이 너무 어리니까 24살 연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패션쇼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64세인데 무릎 훨씬 위까지 올라오는 프레어 스커트 원피스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렇다고 천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입었고 지금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잘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는데 패션에 너무 관심이 많고 좋아해요. 영국에서는 지금 이 그 총리가 신고 있는 신발도 제가 보니까 납작한 거 신을 때는 이제 바탕은 까만색인데 핑크, 빨간 나트 같은 거 동그라미 있고 그리고 구두 굽은 또 금색으로 돼 있고 부츠도 검은색인데 추글추글추글하고요. 뭔가 아무튼 뭐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그 패셔너블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성의 그 정치인이 꼭 그 앙겔라 머켈처럼 똑같은 옷만 뭐 입고 심심한 옷만 입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테레사 메이가 굉장히 그 생각을 조금 그 다르게 바꿔준다 하는 것이고요. 남편과도 인터뷰 자주 하는데 집안일은 나눠서 한대요. 보이잡, 걸잡이 따로 있다 하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미국과 한국이 요즘 많이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갑니다. 한국은 점점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게 진보적으로 가고 교과서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리고 뭐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 몰몬 교회가요. 그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가 14살에서 18살 그 사이의 소년들은 내년부터 미국과 일단 캐나다에 적용되는데 보이스카웃의 그 이제 그 활동하지 않도록 대신에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답니다. 물론 이 몰몬 교회 측에서는 보이스카웃이 이제 그 동성애 그 리더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이스카웃은 이제 좀 활동적인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또 사회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교회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재미와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에게 하겠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런데 8살에서 13살까지 한 28만 명 된대요. 그 소년들은 이제 당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 보이스카웃이 그 몰몬 교회의 그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우선 그 소년의 숫자로도 그렇고 돈 그런 지원들도 많이 받았는데 뭐 몰몬 교회는 동성 결혼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그 기본적으로 죄로 보니까 뭐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제 저는 저희 동네 옆 동네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혼자 미니 베케이션을 했는데 모르는 멕시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바로 앞에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갈까 하다가 에이 그냥 그 테이블이 편해서 앉아서 마셔야지 해서 시켰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구수한 커피가 나오죠? 편견 타파.